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후레드군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어느새 제 13강째, 이제 11강부터는 지금 복습 단계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부터 10강까지 하셨던 내용을 11강부터 20강에 걸쳐가지고 같이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단계는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면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다 설명하고 다시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중요했던 구문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단어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던 예를 들면 새로운 구문 같은 게 있을 경우 거기다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복습이다 보니까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처음 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 주셔야 그래야 20강부터 시작되는 그 심화 단계 텍스트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괜히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세요에서 말씀드려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으시거나 혹은 조금 다른 것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복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미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번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요번 텍스트와 단어와 구문들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는 많이 눌러 주셨고요. 공유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공유하기를 눌러 주셔도 되고 그 유튜브 브라우저 창에 있는 그 주소 있죠. 웹 주소, 인터넷 주소. 그걸 갖다가 다른 데다 붙여 넣기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경로를 통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제 3강이죠. 세 번째 텍스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여기서 제목부터 봅시다. Where comes to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Where comes 대신에 뭐라고도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다 그랬냐면 말이 꼬이네요. Where comes to here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Where comes to here. 자, 같은 방식으로 wohin 어디 가니 wohin gehst du 했던 것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냐면 wo gehst du hin 하고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Where comes to 대신에 wo comes to here 해도 되고 wohin gehst du 대신에 wo gehst du hin 하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wo 예를 들면 wo kommen Sie her라든지 woher kommen Sie라든지 wohin gehen Sie라든지 wo gehen Sie hin이라든지 어떤 거든 상관이 없겠죠. 다만 comment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발 콤멘 하지 마세요.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꼭 굳이 콤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콤멘 아니고 커맨이고요. 쾨넨 아니고 쾨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독일어 동사 중에 이거 있었죠. 인터넷 서핑하다라든지 혹은 실제로 서핑하는 거 이거 그렇게 쓰거든요. surfen이라고 씁니다. 영어의 surf에서 온 거예요. 요거에서 그대로 독일어처럼 동사는 끝에 an을 붙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독일어 동사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surf에다 an을 붙인 다음에 surfen 하고 읽어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설명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surfen 하고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도 surfen 하고 읽지 않고요. 참고로 독일어에서 표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두덴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두덴에도 정확하게 surf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표준 아니란 얘기예요. surfen이지 surfen 아닙니다. 제발. 자, 그리고 인제 이런 문제풀이 같은 건 지금 할 필요 없겠죠. 다 했으니까. 자, 밑에 1번 텍스트부터 봅시다. 자, woher comes to 했으니까 대답은 당연히 ich komme aus겠죠. 요거는 사실은 짝으로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woher comes to의 대답은 ich komme aus 혹은 er kommt aus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답을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woher commen 이렇게 her commen을 물었을 때는 komme aus 해 가지고 aus 다음에 도시나 나라 이름 오면 되는데 여기서 ich komme aus 다음에는 항상 다티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도시 이름이나 나라 이름에는 성이 없죠. 그런데 몇몇 나라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스위스는 뭐라고 하죠? 독일어로 스위스는 요렇게 쓰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됐죠. 왜? 얘는 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die Schweiz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터키 어떻게 쓰죠? 터키 türkei라고 하죠. türkei. türkei인데 그냥이 아니라
die Türkei 얘도 여성 명사죠. 혹은 예를 들면 이라크 같은 경우 이라크는 어떻게 쓰죠? 얘는 der 이라크입니다. 남성이에요. 몇몇 요런 식으로 예외적인 성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나 도시가 있을 수 있다. 요것들은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ich komme aus 다음에 원래는 그냥 ich komme aus China, ich komme aus Shanghai, ich komme aus 뭐 서울, ich komme aus Korea, ich komme aus 뭐 예를 들면 토키오 뭐 다 가능하죠. 그런데 스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ich komme aus 해놓고 어떻게 써야 돼요? dative 해야 되니까 자 여성에 대한 dative die, der, die 그러니까 뭐예요? ich komme aus der Schweiz가 돼야 돼요. Ich komme aus der Schweiz 혹은 ich komme aus der Türkei 반대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Ich komme aus dem Irak 해야 되겠죠. aus dem Irak 왜요? der ist dem den dem이잖아요. dem 다티브일 때 masculine dative dem이겠죠. 그러니까 ich komme aus dem Irak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예외적인 특징들이죠. 몇몇 국가들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참고로 일정 이상 두께가 되는 사전 뒤에 보면 나라 이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작은 그 포켓 사전 이런 거 말고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최소한 한 10cm 이상 두께 되는 그런 두꺼운 사전 보면 위에 싹 다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스 쇼마인 치나 너 혹시 이제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 분명 어떻게 읽는다 그러냐면 히나 하고 읽었어요. 히나. 그런데 얘를 갖다가 세하가 있는 것들을 남부 지방에서 어떻게 읽냐면 키나 하고도 읽습니다. 키나 요렇게 읽을 수도 있다. 요거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남부에서 그렇게 읽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키나 혹은 키나. 그러니까 이게 키나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뭐지? 할 게 아니라 키나 중국이구나 하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것도 있죠. 힘이 하고 있죠. 힘이. 요거를 힘이 하고 읽는 게 맞는데 끝에 에니까 이가 길게 발음 나서 힘이 하고 읽어야 되겠죠. 힘이. 그런데 얘마저도 남부 독일에서 어떻게 읽는다? 케미 하고 있습니다. 케미. 히나 혹은 키나 케미 혹은 케미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표준으로 외우는 게 좋으니까 히나 그리고 힘이 하고 있는 게 좋겠죠. 발음을 물어보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 중 발음이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얘를 키나라고 알고 있는데 키나 하고 해버리면 발음이 표준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엄청나게 헷갈릴 수 있겠죠. 그게 표준적으로는 키나, 케미 하는 게 맞지만 남부 독일에서는 예외적으로 키나나 케미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참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도 보니까 당연히 woher comes 들어가 물어보니까 ich komme aus 이렇게 나오죠. ich komme aus. 요거는 항상 같이 쌍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게 나왔네요. Das ist in den Niederland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das ist in den Niederlanden. 암스테르담이 앞에 있는 das가 앞에 있는 암스테르담 받는 거죠. 암스테르담 어때요? ist in den Niederlanden. 네덜란드에 있다. 자, 참고로 네덜란드는 니더 해놓고 란덴이라고 쓰면 니덜란드이고 얘는 동시에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니덜란드, 니덜란드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The United States라고 할 때 states잖아요. 연합 중국 이렇게 연합 중 그런 연합중국이라고 쓰죠. 그것처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간척지들을 이제 모아놓은 땅들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워낙 비좁으니까 우리 지금 새마을이 아니라 새만금이죠. 새만금 간척지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부 이제 그 물을 퍼내고 간척지를 만들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땅들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나라가 하나가 이제 영토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집합 그런 땅들 해가지고 니덜란드라고 해서 영어로도 네덜란드가 되어 있죠. 항상 복수형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ie Niederlande 해서 복수형으로 die Niederlande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자, sein 동사니까 장소의 이동 아니죠. 그러니까 in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dative가 나와야 되겠죠. 참고로 in 다음에는 dative가 올 수도 있고 accusative가 올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장소의 이동 내지는 일정 이상 동작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in 다음에 accusative를 써야 되고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 땐 in 다음에 dative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sein 동사는 뭐뭐가 이다이기 때문에 뭐예요? 장소 이동이 없죠. 그러니까 dative를 써야 되겠죠. in 다음에 dative인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니덜란드가 복수형이라 그랬죠. 자, 플루랄 다티브 복수형인데 다티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관사부터 봅시다. die 복수형일 때 die, der 그다음 어떻게 써요? den, die죠. die, der, den, die에서 여기가 den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플루랄 다티브 복수 삼격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오는 명사의 어미에도 어떻게 해 줘야 돼요? n을 덧붙여 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Das ist in den Niederlanden 까지 여기서도 요렇게 어미가 물론 에가 있으니까 n만 붙였죠. 니덜란드에 n 할 필요 없으니까 니덜란덴 해가지고 끝에도 엔으로 끝난다. 그래서 Das ist in den 니덜란드까지 쓰면 틀려요. Das ist in den Niederlanden까지 이렇게 써주는 센스. 요게 플루랄 다티프라고 하는 복수 삼격이라고 하죠. 우리말 농법 책에서는. 요거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고 중요한데 의외로 많이 빼먹거나 까먹거나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das ist in den 자, sein 동사와 in den Niederlanden까지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체크를 꼭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뭐 English, Netherlandish, Dutch 뭐 특별하게 어려운 표현 없는데 그 다음 맨 밑줄에 Ich spreche etwas라고 했을 때 요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약간, 대략, 조금 요런 거 할 때 etwas를 씁니다. something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etwas Deutsch, etwas English라고 말할 때는 약간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어 조금 해 이렇게 할 때 Ich spreche etwas Deutsch라고 말하면 나는 독일어를 조금 해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Ich spreche etwas Deutsc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텍스트로 갔을 때도 뭐 특별한 표현이 없는데 자, am Rhein 요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에 대해서도 안 해서 am Rhein 요 얘기했었죠. 자,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래 풀 네임으로 하면 프랑크푸르트 am Main이었어요. 참고로 Main입니다. 라인 아닙니다. 이건 Main이 강 이름이에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am Main 이렇게 되었거든요.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자, am Rhein 하면 뭐예요? 라인 강변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am Main, 마인 강변 프랑크푸르트. 이거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도시가 두 개 있다 그랬죠. 프랑크푸르트가. 독일에는 프랑크푸르트가 중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동부 끄트머리에 가보면 프랑크푸르트 안데어 오더라고 해가지고 오더 강변에 프랑크푸르트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왜 안데어 오더냐? 오더강은 여성명사이기 때문이에요. 강에도 성이 있는데 그 중에 오더강은 특별히 여성명사라서 안데어 오더가 된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명에 이런 게 붙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빙엔 암 라인 해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빙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가요?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주기 위해서 빙엔 암 라인 라인 강변에 있는 그 빙엔 혹은 같은 이름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프랑크푸르트 암 데어 오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암 라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도시 이름 볼 때 틈틈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초 표현 중에 하나 보죠. wohn은 다음에 항상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in하고 도시나 나라 이름 쓰는 ich wohne in 한다는 거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페킹은 요거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을 독일어로 페킹이라고 써요. 요거는 베이징이다. 자, 요렇게 됐었고. 자, 맨 마지막 줄 ich studiere Chinesisch, ich studiere Deutsch. 그래서 studieren 이란 동사가 나왔는데 특징 이어른 하고 끝나는 도시들은 아니 도시가 아니 그 동사들은 이어른 하고 끝나는 동사들은 얘를 자, 참고로 participle spy라고 하거든요. 영어에만 PP 형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독일어는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haben 동사 해봅시다. haben 동사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셔도 일단은 듣기만 해보세요. haben 동사의 과거형은 어떻게 돼요? 하트죠. 하트.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participle spy 이게 participle eins participle spy는 gehaft죠. haben, gehabt. 요런 식으로 PP 형태라고 하는 participle spy를 만들 때는 이렇게 ge와 t가 붙기 마련인데 독일어에서는 i어른으로 끝나는 동사들은 앞에 ge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studier는 과거 형태가 studiert 그리고 gestudiert가 아니고 그냥 studiert예요. studiert. 요거는 이제
그 파티츠 아인서츠와 형태를 인제 공부하신 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단계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하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가 20 강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그러니까 10강 다음에 있던 그다음 텍스트를 넘어가지 않고 복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 복습해 놓고 이렇게 완료 형태를 또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요걸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어간 하고 끝나는 동사들은 영어의 PP 형태라고 하는 participes와의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원래는 이걸 설명하려던 게 아니라 studieren 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studieren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말로 하면 뭐야? 그냥 공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부한다는 거에 lernen 이 또 있죠. 이거 자체로. 그리고 studieren은 따로 있죠. 자, 두 가지 의미 차이 알고 계시죠? 자, lernen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거고요. studieren 같은 경우는 전공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전공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Wir lernen Deutsch죠. 우리는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Ich studiere Deutsch는 성립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Ich studiere Deutsch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독어동문학 내지는 독일어 뭐 관련된 걸 전공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Ich studiere가 아니라 Ich lerne Deutsch가 돼야 되겠죠. 저는 Ich studiere Deutsch라고 해도 성립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전공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저는 linguistic에서 인제 그중에서 특히나 독일어 언어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studieren이 성립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가 그쵸. 요거 두 개밖에 없죠. 자, 간단했으니까 요렇게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제 뭐 어쨌든 3 강까지 요 정도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공부를 하시고 혹시나 그중에서도 또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복습하도록 하고요. 4 강, 14 강이 되겠죠. 14 강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